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또 외부적인 검증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구약 성경이 고고학을 통하여 왕, 전투, 도시, 연대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이제 굵직굵직해서 그나마 이제 교차 검증이 쉬운 거죠.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에서도 정확하게 증명해 보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고고학자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한 관심을 기울인 구약 성경에 대하여 계속 놀라고 있다. 그러니까 설마 이런 부분까지도 맞을까 싶은 부분까지도 맞는다는 거죠. 맞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실제 사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요셉과 채색옷에 관한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20세겔의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았다고 진술되어 있다. 수많은 고고학자들은 지금까지 이 액수에 대해 계속 의구심을 품어왔다. 왜냐하면 초기의 고고학적인 증거를 기초로 요셉보다 좀 더 후기에 거래된 노예들은 훨씬 더 비싼 값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싼 값에 팔았는데 이게 왜 그러지?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고고학 자료들이 구약 성경의 타당성을 입증해 보였다. 1966년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너무나 설득력을 갖게 되자 저술가 K.A. 키친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키친 이 사람은 오늘날에도 거기 그 중근동 지역 고고학자 중에서 가장 명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그 고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은화 20세겔이라는 값은 대략 주전 18세기 무렵 노예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적절한 평균 가격이다.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는 노예를 사들이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점점 비싸지게 된다. 이것은 문화사에서도 이 시기에 아주 조그맣고 세세한 부분에 대하여 성경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뜻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문화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성경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고고학을 통해서 외부적 검증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뒷받침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재현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도 역시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고고학적으로 타당하다. 돌을 깔아놓은 자리라는 뜻이 히브리어 가바다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그리스도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장소이다. 어, 대략 1950년 전에는 그와 같은 장소에 관하여 아무런 고고학적인 확인이 없었다. 그래서 수많은 고고학자들은 실제로 그것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1960년에 윌리엄 올브라이트는 이처럼 돌을 깔아놓은 자리가 로마 군대의 본부인 안토니아 탑의 뜰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 장소가 이전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는 예루살렘이 재건되던 시기에 땅속에 묻힌 뒤에 1950년대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박석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은 그 자리가 돌을 깔아놓은 그런 자리에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이제 발굴하면은 이제 이런 그 부분이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1950년대까지만 해도 오히려 이제 성경의 기록이 의심을 받았었는데 1960년대에 들어서서 이게 이제 반전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 근데 발굴을 하다 보니까 로마 군대 본부에 로마 군대 본부에 안토니아 탑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곳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를 보여준 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재판이 이루어졌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그런 내용들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오히려 밝혀지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서연이가 그 다음 단락 읽어봅시다. 다음 페이지. 상당히 비중 있으면서도 다소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적인 증거와 엄청난 분량의 고고학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성경이 외부적인 검증 과정을 충분히 통과한다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고대 역사에 관한 다른 어떤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고고학적인 관심이 성경에 기울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고대 역사에 관한 다른 어떤 자료보다 훨씬 더 쉽게 외부적인 검증 과정을 통과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네, 그래요. 자, 사실 뭐 다른 종교는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쵸? 네. 네, 왜냐하면 애초에 역사에 기반한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성경은 역사에 기반한 자료다, 종교이다, 유일한 종교죠. 종교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그것이 정말 일치하는지 아닌지 이런 작업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고고학 중에서도 성경 고고학이라고 다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학문 분과가 있을 정도예요. 네, 그만큼 이렇게 발굴하고 맞춰보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돼 있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보다 일치하는 자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외부적인 검증 과정이 통과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 고고학과 관련해서 근데 가장 그 난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유다 왕국 시대 있죠, 그쵸?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진 네. 그러니까 그게 아시리아에 침공할 때쯤부터 그 뭐냐 는 고고학적으로 그 거의 다 일치를 한대요, 성경의 기사가. 네. 그래서 거기부터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고고학하고 성경 기사하고 불일치하는 게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BC 한 700년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조금씩 불일치가 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저번에 선생님 그 얘기했었죠. 그 뭐냐 어, 그, 어, 솔로몬 시대죠. 솔로몬 시대의 지층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막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그 엄청난 어떤 북이나 영화에 대한 흔적보다는 빈곤과 기근의 흔적밖에는 발견이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솔로몬의 북이 영화가 정말 실존했느냐? 이렇게 현대 고고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우린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부적인 검증 과정을 통과 못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일치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들은 고고학적인 그런 그 지식들이 그쵸? 좀 더 늘어나고 여기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전에 발견되지 못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아마 이제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는 다른 증거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부분들을 해소하려는 하나의 노력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예전에 출애굽기 우리 활동했을 때, 이렇게 이집트 연대기를 개정하려고 했었던 시도 기억나요? 아, 네. 맞죠. 그래서 그거를 좀, 그래서 표준 연대기를 조금 개정을 해봤더니,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참 잘 들어맞는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개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장차 역사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외부적인 과정이죠. 고고학적인 증거와 성경의 기사가 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신앙에 근거한 판단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 그런 결론은 결론대로 갖고 있죠. 그런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른 많은 증거들이 외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양질의 그런 외부적인 증거들이 존재한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다른 증거들을 가지고 이거 성경은 역사적인 자료로 쓰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다. 약간 신화나 전설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불신자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쵸? 반대로 결론 내려도 충분한 성경은 참으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한 자료다라고 결론 내려도 또 무방한 다른 좋은 증거들도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동시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지학적인 검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런 고고학적인 논란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고대 사회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발견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발견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들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큰 틀에서 그게 맞아 돌아간다면은 세부적인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서지학적인 검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역사 문서에 적용해야 하는 마지막 검증 방법은 바로 서지학적인 검증이다. 훌륭한 역사 자료는 직접 목격한 이야기이거나 이게 이제 가장 높게 쳐주는 사료죠, 신뢰성을. 네.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사람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이거는 이제 2차 사료죠. 그렇죠? 그래도 신뢰성을 좀 쳐줍니다. 그 문서가 굉장히 오래된 것이라면 오늘날까지 남아있기 위하여 여러 차례 필사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종이에다가 기록했는데 그게 몇백 년, 몇천 년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못 가죠. 그럼 그 전에 그게 없어지기 전에 다른 종이에다가 옮겨 적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서들은 뭐예요? 원본에 사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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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달된 문서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 그 복사 과정이 정말 믿을 만하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서지학적인 검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지학적인 검증 과정에서는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본들이 진짜로 원본과 동일한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노력한다. 이제 어떤 문서가 서지학적인 검증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본과 원본 사이에 비교적 짧은 시간적인 간격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이거 저번에 설명했었던 거죠. 그쵸? 예. 선생님이 나갔다 들어오시는데 시간이 한 3, 4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뭔가 막 이걸 다르게 베껴야겠다 이런 그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동일한 문서를 복사하라고 시킨 겁니다. 한 사람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잘 엉뚱하게 그 내용을 바꿉니다. 그럼 다른 나머지 그 문서들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금방 고친 부분이 드러나죠. 그래서 시간 간격이 짧은 거, 그다음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사본이 존재하는 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서지학적인 검증 과정에서 유리하다라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어떻게 성경의 서지학적인 검증을 진행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어떻게 다른 고대 역사 문서들의 서지학적인 검증을 진행하는지를 먼저 이해하기를 바란다. 성경에 적용하는 것도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세계사 역사 있잖아요. 그런 문서들에 어떻게 적용되었었는지를 먼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현이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코넬리우스 타키투스가 기록한 여러 가지 역사는 주 1세기쯤에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사로 여겨진다. 타키투스의 작품들은 로마 제국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알려준다. 타키투스의 잘 알려진 주요 작품인 연대기는 20종 이상의 사본이 있으며 다른 여러 사소한 작품들의 선집은 단 1종의 사본이 있다. 네, 그래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 로마 역사는 대부분 타키투스의 연대기나 뭐 리비우스의 로마사 이런 데로부터 그 알려졌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쵸? 네, 네, 근데 이 타키투스의 연대기는 아까 이 여러 가지 사본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그 종류가 몇 종이라는 거예요? 20. 20종. 그쵸?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본의 개수가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연대기 말고 타키투스가 지은 이제 뭐 짧은 그 단편집들 있잖아요. 단편집을 모아서 묶어낸 편집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작품들의 선집이에요. 그거는 단 한 종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사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본이 후대에 전승되지 않았다. 이러면 타키투스의 단편집은 연대기 말고 단편집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아예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본의 종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 간격을 보자는 거예요. 타키투스의 주요 작품에 대한 최초의 사본은 원본을 기록한 이후로 거의 몇 년이 지나요? 1000년이 지나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이런 20종의 사본이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이 20종의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게 뭐냐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 타키투스의 연대기가 대략 AD 이제 1세기 정도 작품이거든요. 네, 네, 현존하는 그 작품의 사본의 연대를 역추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AD 한 1000년경이죠. AD 한 1000년경쯤에 이제 복사가 사본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타키투스가 처음에 썼을 작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그리고 이게 오늘날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전달되기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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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복사, 또 복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전달이 된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요 앞에 있었던 요 사본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네, 낡고 썩고 부서져서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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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것만 남은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요 간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00년이 된다는 겁니다. 아, 예, 이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의 큰 시간 간격이 있고, 그다음에 뭐 사본 개수도 20개면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데도 여기 보면은 이제 보면은 정확한 기사로 여겨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이 변화나 변천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네,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서의 사본학적인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시간 간격이 엄청 짧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개월, 그렇죠? 네, 네, 사본의 개수도 막 여기 막 그 막 몇천 개 이렇게까지 잘 안 됩니다. 네, 네, 왜냐면은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쵸? 애초에 옛날에는 책을 만들어내는 게 인쇄소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다 쓰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 많을 수가 없는 데다가 그다음에 시간이 그만큼 오래 지나니까 옛날 것들은 다 소실돼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만 남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이 일치만 되는 부분만 있어도 아 이거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할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대기는 대략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고, 여러 가지 사소한 작품들의 사본은 원본을 기록한 이후로 대략 900년이 지나서 만들어졌다. 이 단편집 그 모아놓은 거죠. 그거는 시간 간격이 한 900년 된대요. 서로 비교해보기 위하여 역시 주후 1세기쯤에, 그러니까 타키투스와 이제 그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의 역사가인 청년 플리니, 그러니까 플리니 더 영거죠. 그쵸? 여기 R 빠졌어요. 의 작품을 고려해보라. 그래서 플리니의 작품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리니가 쓴 역사라는 작품도 오늘날에 남아있다고 해요. 플리는 현재까지 7가지의 다른 사본 종류겠죠. 그쵸? 그러니까 사본이 한 7개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사본들로 증빙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최초의 사본은 원본이 만들어진 지 750년 이후에 만들어졌다. 아, 네. 아까 말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 고대 그 문서에다 적용하면은 그냥 일반 평균적인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 개수도 7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그 애초에 그게 7개밖에 안 되고, 그 시간 간격은 한 750년? 요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정도 가지고 검증을 해도 막 크게 막 다른 내용이 있다거나 그렇다는 거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없다는 거. 7개만 가지고 그다음에 750년의 시간 간격이 나도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줄 하나 바꿨었다니까. 뭐 그쵸? 뭐 이런 종류의 그런 거밖에는 잘 저기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서재학적인 검증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 누가 읽을 차례였죠? 제가 읽었으니까 서현이가 서연인가요? 네, 서연이가 요 고대 역사를 다룬 작품들에 있어서 이 부분 읽어봅시다. 고대 역사를 다룬 작품들에 있어서 위에서 인용한 사본의 숫자는 꽤 흔한 경우다. 어떤 작품들은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 기록한 훨씬 더 많은 사본으로 증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포클레스의 작품들은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본들이 194가지나 있다. 이것은 고대 역사 작품과 관련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최대의 사본 숫자 가운데 하나다. 네, 그래요. 그래서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이제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 비극 작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냐 그 사람 그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이제 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문학 시간에 또 그리스 이제 고전 비극할 때 살펴볼 텐데 이 사람의 사본은 꽤 많대요. 그러니까 뭐 20개, 7개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몇 개라는 거예요? 190, 193가지나 이제 존재를 한답니다. 왜 이렇게 많으냐?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는 뜻이죠. 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역사서하고 이게 극작가는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네. 드라마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으니까 공연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본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한 193가지 정도가 존재하는 거 굉장히 많은 그래서 최대 사본 숫자 가운데 하나로 쳐주는 게 193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고대 사본이 얼마나 적은지를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본들 가운데 최초의 사본은 원본을 기록한 후 거의 1400년이 지나서야 기록되었다. 근데 이 소포클레스의 작품 중에서 작품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약점이 뭐냐? 시간 간격이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져 있죠. 그렇죠? 아, 네. 왜 플린이랑 비교해 보면은 거의 2배 가까운 그 시간 간격을, 그러니까 원본과 가장 오래된 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1400년이라는 시간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도 소포클레스의 작품은 서재학적인 검증을 통과합니다. 그럼에도. 아, 왜냐하면 사본이 193개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싹 다 모아보면 어때요? 다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본에서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통과를 시켜줍니다.
자, 대신 청년 플리니의 원본 작품과 지금까지 존재하는 최초의 사본 사이에 흘러간 750년이라는 세월은 고대 역사 작품들과 비교하여 가장 짧은 시간 간격 가운데 하나이다. 아까 750년이 제일 짧대요. 제일 짧은 편. 그러니까 사본이 가장 많은 게 몇 개라는 거예요? 193개.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고대 문서에 적용했을 때 시간 간격이 가장 짧은 건 몇 년? 750년. 요 정도가 이제 거의 그 맥시멈이라는 거죠. 그쵸? 네. 네, 평균으로 아까 잡으면 아까 뭐 연대기 1000년. 그쵸? 그다음에 뭐 사본 개수는 뭐 10개, 뭐 20개 요 정도라는 거죠. 평균이. 네,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서지학적인 검증을 대부분 통과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이러한 숫자를 신약 성경의 사본들과 비교해 보라. 신약 성경은 놀랍게도 사본이 몇 개라는 거예요? 24,000. 24,000개, 24,000개. 그러니까 이게 고대 문서 중에서 이 사본의 숫자로는 이게 너무 압도적이죠. 그쵸? 네. 예. 24,00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사본으로 증빙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최초의 사본은 원본을 기록한 지 겨우 몇 년이요? 25년이래, 25년. 그러니까 이 현존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조각일 텐데 요한복음 그 파피루스 조각 일부가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요한이 생존했을 때랑 이제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은 한 25년 정도밖에 안 지냈을 때라는 거죠. 와. 그래서 네, 25년이 지나서야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거의 원본을 이렇게 처음으로 베껴놓은 그 사본이 발견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전체가 발견된 건 아니고 이 조각 하나가 발견되긴 했지만 어쨌든 거의 원본을 처음으로 베껴놓은 것과 같은 그 사본이 발견이 된 거. 야. 네, 대단한 거죠. 네. 네, 24,000가지 이상의 사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신약 성경은 원본에 거의 완전할 정도로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 완전할 정도로라고 써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거의 뭐라는 거예요? 거의 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우리가 신약 성경은 갖고 있다라고 말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란 어, 엄청나죠. 그쵸? 네, 다른 근데 사본, 네. 다른 뭐라고? 사본들과는 클래스가 다르네. 네, 그쵸. 다른 고대 문서랑은 아예 비교 자체를 불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대로 우리에게 잘 전달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재현이 읽어봅시다. 잠시 이와 같은 숫자들을 조용히 생각해보라. 신약 성경은 해당하는 시대의 다른 어떤 역사 작품보다 훨씬 더 잘 서지학적인 검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어떤가?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도 서지학적인 검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작품들은 훨씬 더 고대의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 여전히 해당 시대의 다른 어떤 역사 작품보다 훨씬 더 서지학적인 검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는 사해 두루마리이다. 네, 그래요. 사해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제 그 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1947년 이전까지 그때까지 존재하던 히브리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 관한 최초의 사본은 대략 주후 895년에 구약된 것으로 알려진 카이로 사본에서 나왔다. 구약 성경의 사본 사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사건이 대략 주전 450년쯤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본의 저작과 최초로 기록된 사본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냥 그 단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한 1400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쵸? 네, 1400년인데 이거는 뭘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예요? 말라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는데, 자, 서연이가 그 다음 달라 읽어볼게요. 그러나 1947년에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다. 이 두루마리는 적어도 500가지의 고대 서적들의 사본을 포함하고 있었다. 사본 가운데에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완벽하게 갖춘 사본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고학자들이 추정하는 연대에 따르면 이 두루마리들은 주전 125년 무렵에 기록되었다. 이때 발견된 이사야서는 표준 히브리 성경과 본문의 95% 이상이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나머지 5%의 차이는 대부분 글자를 잘못 썼거나 철자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이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해사본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게 이제 BC죠. BC 125년이죠. 그쵸? 450년에서 125년을 빼봅시다. 그럼 얼마예요? 2, 7, 275년밖에는 안 지났죠. 그쵸? 네. 예, 275년밖에는 안 지났는데, 어때요? 내용이 거의 똑같은, 예, 요런 이제 두루마리 사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 네, 이거 구약 성경 사본입니다. 왜냐하면 이땐 BC니까 신약 성경 있을 리가 없죠. 그쵸? 네. 네, 이게 발견된 계기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아, 그 여기, 목동이 발견 아닌데. 네? 그 목동이 발견해서 여시랑 바꾼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네, 목동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양을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양이 이제 어디 뭐 동굴 같은데 이제 자주 숨었나 봐요. 그래서 혹시 여기 그 양이 있나 하고 이 동굴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던져본 겁니다. 근데 갑자기 뭐예요? 퍽 하고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네. 이건 뭐지? 하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런 고서적 두루마리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주 싼 값에 네. 네, 판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이제 그 고고학자가 이제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뭐 해서 뭐 이렇게 문서가 발견됐는데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시장에 돌아다닌다더라 해서 이제 딱 가서 보니까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눈이 비오는 그래서 예, 그게 지금은 저기 그 이스라엘에 지금 아마 그 국립도서관인가 거기에 이제 아마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리고 그 문서들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 그 구약 성경이었는데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125년인데 여기 895년이잖아요. 그쵸? 그럼 요 기간을 대략 생각해 보면은 대략 한 100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나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건 2000년이 지나건 이게 성경과 같은 경우는 시간 간격이 벌어져도 크게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물리적인 그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이 사해 두루마리의 발견으로 얘기가 됐던 겁니다. 아, 근데 그게 한 몇 억 하는데 그 몇십억 하지 않나요? 몇십억이 뭐예요? 지금 돈 주고도 못 사요. 네, 돈 주고도 못 사는데 이때 그 목동은 이제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제 아이고. 네, 그렇게 한 거죠. 그쵸? 몇십억이 뭡니까? 그냥 뭐 몇백억을 준다고 해도 그 도서관에서 팔겠어요, 이거? 안 팔겠죠. 네, 안 팝니다. 네, 그래서 재현이 부러우면은 저기 그 중동 지방에 가서 저기 저 동굴마다 돌 한번 던져봐요. 그래서 뭔가 퍽 소리가 나면 예, 황급히 주워와서 예, 그냥 엿바꿔 먹지 말고 예, 꼭 감정을 받고 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1000년 동안 이사야서는 아마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도 충실하게 필사되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만 이렇게 필사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다 똑같이 사람들이 필사하잖아요. 그쵸? 네, 네. 이사야서가 이렇게 보존이 됐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서지학적인 신뢰성을 뒷받침하면서 이미 설득력을 충분히 갖춘 자료에다 또 하나의 훌륭한 증거를 추가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성경은 다른 어떤 역사서보다 훨씬 더 서지학적인 검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만약에 변개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그러면 로마 역사나 뭐 다른 많은 고대 문학들 이거 중간에 변조됐다라고 말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방하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과거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아예 없다는 거니까 역사 자체를 사실 부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됐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그린의 말처럼 말이다. 지금까지 다른 어떤 고대 작품도 그토록 정확하게 전달된 적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재 읽고 있는 성경이 원저자가 두 눈으로 목격한 기사에 충실하다고 확실할 수 있다. 성경이 다른 고대 역사 문서와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검정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성경이 해당 시대의 다른 어떤 문서보다 훨씬 더 잘 외부적인 검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종합해 보라.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과 기사들이 로마 제국과 고대 여러 가지 생활 양상에 관하여 남아있는 어떤 내용들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는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